드디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짜증나고 집중할 수 없고 아침이나 저녁에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간대에 잠들려고 할 땐 여전히 눈이 부릅떠져 있죠. 네, 그거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침에 창문으로 알람 시계를 던지고 싶을 때, 전혀 생산적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또 왜 완전 쉰 것 같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네,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시간대에 살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 시간대가 항상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태양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시계를 조정했어요. 태양 정오는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말이죠. 전 세계 공동체들은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시계를 정오로 맞추곤 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모두들 자신만의 체계와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욕이 정오일 때 워싱턴 DC는 1분 늦게 오후 12시에 시계가 똑딱거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먹구구처럼 들리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일도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은 걸어서 또는 마차나 말을 타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곤 했고 시간대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진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19세기가 왔고 철도가 발명되면서 장거리 여행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완전 엉망이 되었죠. 각 기차역마다 자기 시간대가 있어서 두 도시에 적용되는 일정을 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비록 거리가 160km밖에 되지 않았을 때도 말이죠. 그 당시 미국 내엔 300개 이상의 태양시가 있었어요. 단연간의 협상 끝에 짜잔! 첫 4개의 시간대가 생겼어요. 그 후 50년 동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간대에 대해 생각했고 결국 국제 시간대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죠. 정확하게 말해서 24개로요. 심지어 회의를 통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를 시간대의 0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 때 시간은 각 시간대마다 1시간씩 되돌아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시간대마다 1시간씩 추가돼요. 표준 시간대 지도를 만드는 것은 태양 정오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는 것과 보편적 시간을 단도직입적으로 표준화하는 것 사이의 일종의 절충안이었어요. 그 뜻은 더 이상 시계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도착할 도시가 몇 시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약 1세기 반 동안은 모든 게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 한 과학자 그룹이 모여 특히 우리의 건강에 관한 한 시간대가 그렇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연구를 했어요. 우리는 시계와 시간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그래서 우린 우리만의 시간 항법 시스템을 갖고 있죠. 바로 생물학적 시계 말이에요. 네, 이는 인간의 규칙적인 스케줄이 있었던 옛날 동굴시대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 태양 광선을 쬐고 일어나서 둘, 점심으로 뭘 잡아먹고 셋, 넷, 밖에 있을 땐 안 잡아먹히기 넷, 2개의 돌과 이상한 불꽃 나는 그거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 뭔가 이번엔 진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섯, 이런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있어 가야겠어 안녕. 전기, 농업, 그리고 문명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완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사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체 시계는 태양 리듬 옆에서 째깍거리며 우리에게 그 좋았던 옛날을 상기시켜주면서 어딘가에 존재해요. 시간대가 마련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양의 리듬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밖이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야 했어요. 중앙 시간대의 반대편에 있는 두 도시를 예를 들게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는 6시 30분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반면 텍사스주 아마릴로는 7시 30분이에요. 시간대는 정말 넓기 때문에 서쪽 가장자리에 산다는 건 해가 좀 나중에 뜬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일몰도 있어요. 내슈빌은 저녁 8시일 때 아마릴로는 밤 9시 정도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자연광이 희미해지는 걸 볼 때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생산해내기 시작해요.
이것은 여러분을 졸리게 만들고 간절하게 푹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늦은 일몰이 있는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약 19분 늦게 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1년에 걸쳐 115시간의 수면 손실이 돼요. 그러니 피곤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연구에 따르면 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로 더 많이 고생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잘못된 쪽에 있는 것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임금도 3% 정도 낮아요. 드디어 제 빈 지갑에 대해서 남 탓을 할 수 있다니. 아까 아마존 장바구니에 어디까지 담았더라?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인공빛에 의존하는데 인공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따라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내적 리듬이 심각하게 방해될 수 있어요. 시차증은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여행할 때 겪는 거예요. 시차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차이 날 때 다시 원래대로 느끼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평범한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제 기능을 하지도 못해요.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밤을 새워 페이스북 피드를 스크롤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탓이에요. 모든 걸 태양 탓으로 돌릴 순 없죠. 이는 리듬에 맞지 않는 수면 시간을 설명하는 실제 용어예요. 결국 이것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항상 피곤하게 하고 투덜거리게 하고 집중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만약 시간대의 서쪽에 산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회적 시차증으로 고생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몸의 필요보다 전등에 더 많이 의존한다면 그 시차증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요약하자면 시차증은 여러분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생물학적 리듬이 망가질 때이고 사회적 시차증은 같은 곳에 있는 동안 느끼는 혼란스러움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면 스스로에게 너무 모질게 굴지 마세요. 그냥 잘못된 시간대에 있어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안 좋은 시간대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보세요.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작은 섬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하나는 한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이들 사이에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즉, 여러분 뒷마당보다 조금 더 큰 이 섬이 2개의 시간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곳에 살면서 친구와 커피 마실 시간 정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 중 하나가 늘 늦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경우엔 버스가 늦게 와서 그래. 내가 늦은 게 아니라고. 라는 변명보다 더 나은 게 필요할 거예요. 동시에 작고 알려지지 않은 바위섬에 2개의 시간대가 있는 반면 중국은 시간대가 하나예요. 비록 미국 대륙만큼 크지만 이 나라 전체는 하나의 통일된 시간대가 있어요. 베이징 시간이죠. 베이징이 오전 7시면 모두 같은 시간이에요. 심지어 약 3,200km 떨어진 곳이 아직 어두울지라도 말이죠. 이것은 몇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와 심지어 몇 시간의 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표준 시간을 따르려다가 몇몇 사람들은 진짜 자정에 저녁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기차역, 공항, 식당 모두 하나의 시간대에 적응해야 하니 학교들이 때때로 밤에 시험을 치르거나 식당들이 정말 이상한 시간까지 문을 여는 걸 볼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작은 나라인 프랑스는 시간대의 개수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예요. 12개나 있어요. 그건 프랑스가 여전히 전 세계에 영토가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게임에 빠져 있는 건 북극과 남극뿐이에요. 미안 얘들아. 너희한테 남은 시간대가 없네. 나중에 다시 와.